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치 감옥 같은 생활을 계속. 근데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생활을 굉장히 잘 적응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것을 케어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선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무력감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인가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트리거, 어떤 방아쇠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일 수 있거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과 무력감이 어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화되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력과 우울이 온다면 이것도 나를 좀 쉬라는, 돌보라는 하나의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삶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멈출 수도 있고, 매우 무책임한 말 같이 들리시겠지만 우울과 무기력이 올라올 때는 전 그 끝까지 가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내려가서 그 끝이 어딘지, 물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불편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죄책감이 올라오겠죠. 우린 역할을 해내야 하는 끊임없는 시달림을 받긴 하니까요. 우리가 언제 정말 무기력과 우울 안에서 나를 놓아버리는 시간들을 가졌었는지, 혹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지조차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밑에서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힘에 나를 좀 내맡기는 거,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거, 전 그렇게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올라오기도 하시고, 그래도 정말 해결이 안 되실 때는 보통 전문가들을 찾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어떤 것에 내 삶을 너무 소비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허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관찰과 사고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관찰은 사고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관찰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이렇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네. 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 라는 거를 마치 카메라로 보듯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근데 보통은 사고를 하게 돼요. 사고를 한다는 건 계속 판단이 개입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나쁜 건데, 좋은 건데, 끊임없이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나쁜 것을 했든 좋은 것을 했든 어떤 파괴적인 것을 했든 간에, 내가 지금 만약에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다면 내가 화를 냈구나,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를 한 대 쥐어 박았다 그러면 내가 쥐어 박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따라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또 자책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사고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고,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내가 올라오는 순간에 인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잠깐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다든지, 우리가 화가 너무 올라올 때는 잠깐 뭐 자리를 피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성찰의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성찰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많은 성찰을 하기 때문에 성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감정 상태나 이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읽어주시는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반복만 하셔도 감정이 많은 부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면 당연히 피하고 싶잖아요. 불쾌니까. 그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훨씬 본능적인 건데, 예를 들면 요즘 막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막 웅크리고 근육을 뭉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식적으로 근육을 펴요. 그리고 추위가 오는 거를 느끼거든요.
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하고 싶지 않다,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 힘들고 싶지 않다, 우리가 자꾸 불쾌를 피하고 싶은 충동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와도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 겪어도 되고 좀 추워도 되고 좀 우울해도 되고 힘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고 접촉하시라는 거예요. 접촉하다 보면 내공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도망만 다닐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슴을 열어놓고 일단 찬바람이 오는 걸 그냥 맞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요. 저의 동지인 여러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드시죠?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도덕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덕원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좋은 것을 해줘야 되고 나쁜 것은 멀리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원칙들이거든요. 나 자신에게 요구하고 가족에게 요구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요구하잖아요. 무엇보다 엄마 자신이 엄마 스스로가 어떤 상태가 되든 조금 놓아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돌봄인데요. 자기 돌봄이라는 건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고 멋있는 곳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이것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진짜 자기 돌봄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것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나 자신이 직접 들여다보는 일이 정말 자기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틈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되고 육체적으로도 소진되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나 자신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좀 가지시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인이든 직업인이 아니든 간에 엄마 자신이 엄마 개인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불만족스러운지를 계속 체크하시고, 불만족스럽다면 왜 불만족스러운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